물론 전기차이기 때문에 첫 주행 느낌의 엑셀을 밟았을 때 나가는 느낌은 아주 괜찮습니다. 아주 조그만한 마이크로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도심 주행에서 섰다가 출발할 때 어떤 파워나 이런 게 부족함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정도의 가속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은 맥퍼슨 스트럿하고 뒤에는 트레일링암 어떤 토션빔 비슷한 건데요. 그렇게 조율이 잘 돼 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약간 이런 방금 넘어갈 때 턱을 넘어갈 때 둔턱한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어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냥 승차감이나 이런 거는 국내에 있는 초소형 전기차하고 비교해서 좀 낫다.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그 정도의 승차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행하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 깜빡이를 킬 때의 감성 품질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감성 품질이 그다지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차량이 작다 보니까 그 작은 차량을 크기를 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음 장치나 소음 장치, 소음에 대한 대비책이 좀 적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런 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전원 지시등을 켰을 때 요런 소리 같은 게 이게 텅텅 하는 소리 비슷하게 그 빈 공간에서 울리는 그런 느낌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느낌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비상등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렇지만 이 조그만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스티어링 휠에 있는 스티치를 넣었다던가 인조가죽 비슷한 이런 느낌을 괜찮게 했고요. 또한 차량 이제 도어 트림 같은 데도 아이보리색 톤으로 해가지고 조금 고급스럽게 환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게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고요. 소재는 전부 다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소재고 이쪽은 좀 광택이 나는 그런 플라스틱 소재라서 반사되는 느낌 때문에 먼지가 좀 많이 묻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차량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둔탁하게 넘을 때 그 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제법 좀 깔끔하게 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작년에 탔을 때보다 작년에 인증받기 전에 탔을 때는 뒤쪽에서 서스펜션이 탁탁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번에 좀 어떤 부분에서 개선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좀 조절한 것 같습니다. 크게 이렇게 둔탁하게 넘어가는 소리를 좀 줄인 걸로 지금 한번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초소형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D2가 장점이 뭐냐면은 냉난방을 다 가동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는데요. 좀 오늘 날씨가 조금 후덥지근하니까 에어컨을 한번 좀 동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은 그냥 이쪽 버튼 레버로 돌리면 켜지고요. 네, 지금 바로 동작됐습니다. 에어컨을 켜니까 그 차량 앞쪽에서 그 일반적으로 집에서
냉장고 동작하는, 컴프레서 동작하는 것 같은 소음이 좀 더 커지면서, 물론 송풍 장치도 해서 바람도 나와야 되겠죠. 소음이 제법 커졌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냉매나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듯한 이제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러는 게 아니고 컴프레서가 동작할 때만 좀 시끄럽고 조금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뭐 제법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에어컨을 많이 쓰면 쓸수록 전기차이니까 배터리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행거리는 짧아질 것으로 당연한 얘기겠죠. 튀어나가면서 도심주에 주행하는 데는 무난합니다. 다만 서스펜션이 그렇게 정숙하지 않는 제법 시끄러운 방음장치가 제대로 잘 안 된 그런 상황을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파워 스티어링 휠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스티어링 휠을 딱 잡고 맨 끝까지 돌려보면 뭐 부서지는 듯한 뜩뜩뜩뜩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 바퀴, 두 바퀴, 한 세 바퀴 정도, 락트라고 한 세 바퀴 3회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완전히 돌리면 뭐가 드드득 하는 기계음이 좀 들려서 그다지 뭐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속 주행할 때 이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휠이 정확하게 센터를 유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저속에서는 크게 못 느끼겠지만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한 7, 80 정도 이상을 주행을 하게 되면 스티어링 휠 보타를 조금씩 해줘야 됩니다. 일반적인 초소형차 트위지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좋은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소음 면에서도 당연히 좋고요. 에어컨이나 히터 제대로 잘 동작하고 있어서 그런 면을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차량을 딱 받아서 주행하는데 그다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일반 차량하고 거의 똑같은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소형 전기차가 국내에서 세 종류가 판매되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스마트 EV의 D2만 이렇게 운전석하고 보조석하고 같이 마주보고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트위지나 다니고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전석하고 보조석에서 이렇게 서로 마주하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초소형 전기차임에도 크게 주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얘기하면서 뭐 일상적인 속도 내는데도 크게 전혀 부족함 못 느끼는 그런 주행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차폭이 1.5m가 넘어갈 수 없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2 같은 경우도 약 1.5m 정도가 되는데요. 차폭이 이 차폭이 좁다 보니까 운전석하고 조수석하고 이렇게 칸막이를 나눠 놓으면 더 좁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엑셀 페달 위치도 더 발놓기도 힘들기 때문에 운전석과 조수석 부분을 이렇게 구분하는 부분을 없애게 했습니다. 그 옆에 조그맣게 자리하고 있는 컵홀더 같은 경우 하나 있고요. 그 밑에 키나 뭐 이런 거를 자동차 키를 둘 수 있는 부분 하나, 그리고 휴대폰 이렇게 놓아둘 수 있는 공간들이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USB 포트는 하나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쪽 운전석 쪽 뒤쪽 시트 중앙 사이에 이렇게 시거 잭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연결해서 다른 거 뭐 충전하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가 워낙 적다 보니까, 폭도 적다 보니까 회전 구간에서 뭐 과속을 하게 되면 넘어져서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그다지 그렇게 많은 속도를 내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지금 회생제동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회생제동 하면은 계기판에서 회생제동 한다는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회생제동이 되고 있는지, 회생제동까지는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이거 타면서 계기판에 하나 더 보여줬으면 하는 게, 온도 같은 경우를 좀 외부 온도나 이런 거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외부 온도가 안 보여지거든요. 온도 하나 정도 보여지면은 충분히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다음에 추가하던가 가능하다면 더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또 주행 중에 자기가 지금 전력 왼쪽에 보면은 계기판 왼쪽 부분에가 이렇게 사용한 전력이죠. 엑셀을 딱 밟으면 그래프처럼 쭉 올라가게 되고요. 그 오른쪽에는 지금 배터리 상태입니다. 배터리가 지금 약 한 10칸 정도로 돼 있는데, 지금 한 어제부터 한 칸이 부족한 상태에서 차량을 빌렸는데 지금 2칸 정도를 썼고요. 주행거리는 한 35km를 주행했습니다. 주행거리는 제법 길게 잘 나올 것으로 이제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행하다가 이렇게 엑셀을 밟으면 옆에 도표로 전기 사용량 몇 킬로와트를 썼다던가 이렇게 순간순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경우는 그 앞에 플라스틱 커버 있는 조그마한 버튼을 살짝 누르면, 한 번 누르면 검게 되고 또 한 번 내면 차량 정보를 보여줍니다. 배터리 상태 SOC 해가지고 그 70%라고 보여주고요. 전류가 몇 암페어, 몇 초 지나면 다시 돌아가는데요. 전압은 155V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금 주행을 했는데, 주행해서 보면은 약 80A, 100A 썼다는 거 변화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음악을 한번 나오게 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좀 특이한 방식이네요. USB에서 먼저 음악을 찾고요. 또 아까 음악 들을 때는 음악 선택하고, 그리고 아까 이렇게 해서 찾은 부분 있죠? 아까 USB 이렇게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선택하고, 지금 USB가 이쪽에 있는데요. 꽂고 나서 이렇게 즐겨찾기를 선택하면은, 잠깐만요. 다른 거 볼까요? 어떤 게? 이렇게 선택하면 그리고 즐겨찾기 부분을 선택하면은 보여집니다. 거기서 원하는 음악을 선택하면 즐겨찾기에 가가지고 이거를 누르면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형태네요. 볼륨은 한 15 정도로 되고요. 볼륨은 한 15 정도로 되는데, 뭐 음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끌 때는 이거 전원 버튼 길게 누르면 꺼지거든요. 그리고 주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지금 약간 경사가 있는 데서 출발을 할 때 차량을 잡아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기어 변속도 없고요. 변속할 수 있는 게 드라이브 밖에 없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없다 보니까
이렇게 엑셀로 옮기는 사이에 차량이 이제 뒤로 이렇게 지금 뒤로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라면은 어떤 언덕길이나 주차장 들어갈 때, 내려갈 때 각별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엑셀 페달을 올려서 해야 되는, 힘은 부족하지는 않는데요. 언덕길하고 이렇게 비탈진 곳에 섰을 때 주행할 때 좀 주의를 해서 뒷차가 바로 바짝 붙게 되면은 차가 밀려서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운전석 왼쪽에 보면은 발 밑부분을 보게 되면요, 저 밑부분에 풋브레이크가 있거든요. 이 풋브레이크로 이렇게 밟아주고, 상태는 드라이브 상태입니다. 네, 차는 앞으로 가려고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안정적으로 하려면 이쪽 기어 변속기에서 그거를 눌러서 뉴트럴로 해주고 이제 정차하는 게 가장 안전하게 정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 자동차 전원 버튼을 꺼주면 문도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주행하면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 운전하다가 옆에 조수석 도어를 열어주고 싶은데 이쪽에 도어 여는 버튼이 없습니다. 이거는 윈도우 안 열리게 하는 거고요. 이쪽은 사이드 미러 조절하는 거고, 없어서 직접 이렇게 열어줘야 됩니다. 열릴 거 있으면 이렇게. 그래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